고등학교 거 수험습도 미적, 확통, 기백 이거 다 되냐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안 하면 까먹어. 그 친구도 워낙 공부 학교에서 정말 잘했던 친구인데 학교 선생님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친구인데도 안 하면 이게 까먹어지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 얘기는 어쨌든 수학과 그리고 이제 젊은 쌤이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좀 따끈따끈한 뭔가를 좀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좋죠. 되게 흥미로운 걸 알려주셨어요. 뭐, 태현이가 이거 선생님을 시험해보라고 그러는데 말 선생님 라마누잔 합 기억나세요? 남한준 합? 대충만? 뭔데? 모든 대한수를 합하면 얼마죠? 12분의 1이라고? 진짜요? 근데 그거 다 모순 있죠. 진짜 12분의 1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는 아는데 애초에 무한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거 소개해 주셨다는 거죠. 재밌죠? 네네. 그래 마치 이거랑 비슷하잖아. 물론 이거는 좀 더 그냥 뭐라 할까요? 선생님 근데 정답은 마이너스 12분의 1이에요. 그 마이너스 12분의 1. 그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 타고 가서 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뭐 반복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니 뭔가 아니 그러니까 증명할 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그걸 찾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참 대학교 수학은 이상한 걸 많이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대학교라고 해서 다 뭐 그런 것만 건 아닌데 그거 말고도 뭐 흥미로운 영역들이라면 또 한편 흥미롭다라는 거는 머리 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옛날에 한번 이런 거 이거 많이 나왔잖아.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있어. 정삼각형이 1이야 이렇게 잘라. 응? 이게 1이잖아. 결론은 1 더하기 1은 1이라거든. 그런데 이걸 뜯으면 여기가 되잖아. 여기 반 잘라서 이렇게 되잖아. 자, 이거를 반복해.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해. 계속. 그럼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렇게 짧아지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무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더 무한하면 거의 이렇게 되겠죠. 더 무한하면 거의 바닥에 가까운 구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최초의 1과 여기 1을 더하면 이거 1이다. 맞아? 왜? 왜 아니야? 애초에 무한히 이 표적이 있지만 이게 무한히 가까워지잖아. 무한히 보내면 결국은 이 바닥에 닿아버린다라고 볼 수 있잖아.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수렴이지 완전한 바닥은 아니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냥 그렇게 보면 그럴싸하잖아. 무한히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럼 거의 평평에 가까운 입장으로서 그냥 무사히 무한히 근접해지면 결국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합산은 이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게 맞냐고요? 안 맞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소개해주시고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죠. 좋다는 거. 너가 한번 선생님을 묘사해봐. 네가 뭔 개소리냐며. 근데 뭐 어떤 좋으신 것 같은데 음. 좋으신 것 같아요. 네가 한 말이 더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왜 물어보고 하냐면 G3 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건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런 좋은 부분이 있다 하면 괜찮은데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라는 건 항상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 선생님도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렇지만 하나 있어. 그 선생님에게 되게 바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뭔데? 숙제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선생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시나? 아니 선생님이 이거 제 생각에 정일이었으면 벌써 난리
얼마나 대화하는데? 숙제를 여기까지 내주셨거든요. 응. 근데 여기까지? 이게 여기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꽤 넷. 많은 건 아니긴 한데. 이거 포함해서 네, 많이 많은 거죠. 많이 내주시긴 했는데 이게 그 선생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뭐 한 단원을 숙제 내주시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다가 너무 정말 과하게 많다라고 하면은 그때 노력을 해보고 안 됐을 때는 말씀도 드리고 또 선생님도 그거 감안해서 좀 어느 정도 저기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요.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 많이 하거나 했을 때 중등부 하면서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고등학생 애들이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중학생인데 고등 과정을 하고 있잖아. 그럴 때는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좀 과할 땐 말씀도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건 조율을 하면 돼요. 조율하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서 뭐 빡세지만 빡센 걸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자, 하여튼 좀 부지런히 또 가봅시다. 선생님. 예. 근데 저희 G쌤 계실 때 저희 반 애들이 유독 많이 나갔잖아요. 저희 반만 그랬나요? 그때 근데 사실 그래요. 그때 우리 반이 유독 많았어. 애초에 인원이. 아, 다른 반들이 그렇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다른 반들은 그렇게 뭐 많이 막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입생 때문에 뭐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반나라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선생님이면 그런 것도 좀 잘해야 되죠. 뭐 선생님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떤 집단에 가 있냐, 내가 지금 어떤 그 뭐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만 그거를 좀 맞춰서 좀 바꿀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냥 오로지 그냥 내 갈 길 간다 식이 돼버리면 근데 그 길이 안 맞아 이 그룹과 그러면은 이게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래요. 영상 찍고 지금 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차피 태영이만 듣는 거니까. 그 쌤 와이프가 퇴사했거든요. 쿠팡 다닌다고. 쿠팡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마켓컬리를 들어갔었어. 근데 쿠팡은 꽤 오래 일했어요. 거의 한 2년 정도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마켓컬리는 지금 들어간 지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4개월 됐는데 퇴사를 이번에 결정하게 됐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어쨌든 선생님 와이프는 그 컴퓨터 쪽 일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컴퓨터 관련된 이렇게 뭐 그룹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도 팀이 A 팀 있고 뭐 B 팀이 있고 C 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각각에 맞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파트장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이 위에 뭐 팀장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 자, 처음에는 여기로 갔어요. 여기. 나 A 팀에 이래서 들어갔어. 잘했어. 3개월 동안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왜냐면 선생님 와이프도 이쪽 분야에서 뭐 짧게 일한 게 아니거든요. 꽤 오래 일을 했습니다. 거의 얼마나 일했어? 10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7, 8년, 한 7년 정도는 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은 7, 8년 정도 했으면 그 분야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만큼은 어느 정도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잘했어. 그러니까 서로 뭐 관계도 좋았고. 근데 그러다가 그 C라는 팀에서 뭐 좀 인력이 필요로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일로 좀 넘어갔어요. 본인이 넘어갈 때 넘어간 게 아니고 팀장이 그렇게 넘겨가지고 넘어갔어. 자, 여기 넘어갔거든요. 근데 넘어갔는데 여기에 파트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여잔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성깔머리가 더러운 사람이죠. 이런 식이야. 새로 사람이 넘어갔는데 간 날부터 아 오늘 무슨 뭐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뭐 막 뭐 주면서 이거를 뭐 다 만들어가지고 뭐 2시간을 해서 어디 들어가서 해야 된대. 아니, 나는 새 팀에 와가지고 여기가 뭐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지금 파악도 안 되고 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면 되게 그렇잖아. 그리고 또 이런 거야. 너희 알겠지만 쌤이 어쨌든 월마다 시간표 바뀌거나 하지. 시간표 바뀌거나 하면은 다른 쌤들은 다 그냥 이렇게 쓰잖아. 뭐 수호, 뭐 수티 이렇게 쓰잖아.
대충 이렇게 월 쓰고 뭐 화목 뭐 그냥 써가지고 그냥 자 시간표 다음 주 바뀌었어 끝 이거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쓸데없는 짓인 거 아는데 나 이게 한글로 졸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막 색깔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 난 보기 좋으라고. 근데 봐봐. 나는 내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자 만약에 내가 여기 뭐 학원에 팀장이 됐어. 자 앞으로 저희는 시간을 바뀔 때마다 무조건 내가 한 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항상 올려야 돼. 공지를 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써? 아니 원래 그렇게 안 하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 뭐 좋긴 하지. 이유가 있지. 근데 이거를 굳이 이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기출문제도 너희들 옛날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기출문제 선생님들이 나눠주고 할 때 분명히 어떻게 줬어? 그냥 우리 스캔 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줬어. 그러면 어디 학교, 어디 페이지에 무슨 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선생님은 그게 답답지러우니까 뭐해? 표지 싹 만들고 몇 페이지 어디 학교 있고 심지어 그 안에 펼치면은 위에다가 무슨 학교라고 최대한 넣어놓거든요. 거기다가 뒤에 페이지 다 하나씩 집어넣어. 그래서 내가 뭐 신정중을 뭐 보고 싶다. 그러면 신정중 몇 페이지가 이렇게 피면은 좀 확인이 쉽게. 근데 나는 그거 어느 누구도 시킨 적이 없어.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 풀고 할 때 자료를 활용하기 좋겠구나 해서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거 은근히 시간이 꽤 걸려. 딱 깔끔하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 근데 앞으로는 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배분 다 만들어가지고 작업하세요. 심지어 나는 그 스캔 뜬 거에서 막 좀 지저분하고 낙수되어 있는 것들은요 하나씩 이렇게 또 이걸로 지워요. PDF도 그거 이렇게 막 빈 공간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작업을 좀 완벽하게 하려는 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작업해서 뿌리세요. 해봐 어떻게 써? 개새끼 팀장 돼가지고 왜 일을 시키고 싫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잘못된 거냐? 그럼 내가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뿌리면 좋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이랑 요번 연도랑은 원래 나만 쓰다가 MD반만 주다가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하나 그냥 찔끔 해가지고 주고 답지도 너희들 보면은 답지 순서 원래 다 바뀌어 있어요. 그냥 입력만 해놓지 어느 누구도 그거를 그 학교 순서대로 정리해놓은 사람이 없어. 나는 그거 다 정리 따로 하는 거야. 위치 옮겨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딱 줘. 그러면은 답 어디 학교 하고서 맞출 때도 좋은데 옛날 기준으로는 신정권 한 3번째 있어. 근데 신정이 답이 도대체 어디 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보기 힘들거든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다 항상 그런 식으로 작업해서 하세요. 그럼 또 욕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팀장이 그런 식인 거야. 자기가 만들어놓은 기준, 심지어 글씨체 자체를 뭘 써야 된다까지 자기가 딱 기준을 잡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그거냐고. 글씨체를 뭘 하는 게 중요해? 글씨 포인트를 10으로 하냐 11, 10.5로 하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완벽하게 딱 해가지고 딱 하면은 좋지. 깔끔하고 딱 체계화돼 있고 좋지. 근데 다른 팀도 다 그런 분위기거나 이 업계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얘네만 그런 거야. 얘네만. 이 팀장은 이 파트장이라는 놈만 지은 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에서 또 협력업체라는 게 있거든요. 협력업체는 여기 정직원들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좀 이제 외부에서 같이 이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 갑이고 얘는 협력업체 을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아무리 을이라고 해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사람들도 어쨌든 존중을 하고 그 정말 제대로 일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구를 하고 해야겠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렇게 막 천대하듯이 사람 하면 안 되죠. 근데 다른 팀들은 다 말짱한데 여기는 협력업체 들어왔다가 협력업체가 그렇게 협력 뭐 개인적인 그런 게 들어왔다가 한 15명 나갔대요. 지금까지. 다른 팀 분이 얘기를 해준 거야. 얘 뭐 같아서 못 해먹겠다 해요. 그러니까 좀 그래. 이게 어떤 집단을 갔는데 원래 내가 하던 방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그 어쨌든 내 아랫사람들이랑 아랫사람, 또 윗사람 어쨌든 그 집단에 맞게끔 어느 정도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원래 난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내가 그게 아랫사람이면은 차라리 나 같은 정도면 괜찮아. 근데 내가 그렇게 윗사람이 되고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반드시 해라고 법칙을 만들어서 하고 자 할 수 있어 거기까지.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리 팀은 이런 방향으로서 방향성이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좀 힘들어도 이렇게 좀 해달라.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을 설득하고 좀 이렇게 응원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뭐 이런 식이야. 뭐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뭐 예를 들어서 태린이면 태린 씨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이만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왜 이것까지밖에 안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뭐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럼 막 얘기를 하겠지. 제가 좀 팀이 바뀌고 뭐 좀 적응하고 뭐 하느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원래 했던 거랑 방식 달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이 제대로 안 됐으면 주말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셔야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인 거야. 그래요. 성산이도 마찬가지. 누가 그렇게 하면 특히 성산이 같은 스타일 있잖아. 그러면 진짜 지랄할 것 같아. 왜냐면 성산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유한데 또 꼴 받는 상황이 생기면 너는 좀 한 성격이 있는 것 같거든. 평소에는 화 잘 안 내다가 좀 많이 화나면은 네. 그럼 막 표정 관리 안 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 밑에 절대 못 있어요. 그럼 진짜 없고 쌍욕하면서 퇴사한다 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는 또 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막 싸우는 걸 즐기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퇴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하니까 갈피를 못 잡다가 아니면은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하던지 그것도 아니야. 그냥 막 이런 거 이게 정말 아니다. 일을 시켰어. 이걸 뭐 문서를 한 10페이지 만들어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내 스타일대로 만들 거 아니야. 내가 원래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저희는 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좀 이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건 적응할 수 있는 그거를 줘야 되잖아.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이렇게. 여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왜 이래요? 이거 좀 다시 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인 거야. 다시 해와야 되는데 왜 다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정확한 전달을 안 해. 그래가지고 내 와이프가 원래는 10페이지 분량을 한 거의 20페이지 분량으로 예를 들어서 늘려가지고 진짜 최대한 막 그 세부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딱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든지 뭐 그런 건 고사하더라도 좀 보니까 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구한 거에 대한 최대한 맞춰서 정말 그 흠잡힐 거 없이 하려고 한 거잖아. 근데 또 뭐라 하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성산이가 만들었어. 성산 씨, 너는 졸라 힘들게 뭐 주말까지 해서 다 해서 딱 됐어. 너한테 하는 말이 성산 씨 이거 다음 주에 이거 갖고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그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말투나 그 상을 보면 알잖아. 얘 또 나한테 지금 딴지 걸고 뭐 잘못했다고 지금 저기 하려는 거구나. 그러면 진짜 뭐 같아서 못 해먹겠다고 되죠. 딱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남편이나 이게 역할이 중요하지. 남편이 여기서 이러는 마당에 그래도 뭐 원래 다 직장 생활은 다 힘든 거니까 내가 좀 힘내고 나도 힘들어 뭐 이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빨리 여기 도장 찍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무튼 갑자기 뭐 얘기가 좀 번졌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는 성산이나 태린이나 뭐 태훈이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성격이 되게 모질거나 이렇게 말을 막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성산이는 이제 뭘 좀 집요한 면은 있는데 자꾸 누구를 이렇게 근데 그걸 당할 필요도 없고. 근데 다 어떻게 했어? 우리 드라마나 뭐 그런 거 보면 그거 있잖아. 나보다 새파랗게 젊은 뭐 부장이 뭐 일을 이따위로 뭐 해서 이대리 이 과장 일을 이딴 식으로 못해? 다시 해와 하면서 막 얼굴에 막 그 서류 던지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럼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뭐 인상 찡그리고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너무 이렇게 하늘 보면서 이게 막 그 어깨 축 처져가지고 퇴근하고. 근데 그쵸, 이게 내가 만약에 가장인데 혼자 벌어. 내가 여기 회사 힘들다고 때려쳐 버린 다음에 당장 어디 갈 데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진짜 뭐 같다 해도 그냥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더러운 걸 보면서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만약에 그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얼마나 그게 그럴 거야. 그거를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걸 알 거 아니야. 야, 근데 그걸 아는데도 그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를 보면 저 사람은 좀 약간 양심 그거 이게 없나? 좀 약간 소시오패스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한다. 물론 일을 제대로 가야 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좀 빡빡하게 굴려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과하게 막 그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와이프랑 결혼할 때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겠어? 뭘까? 뭐 외모, 뭐 집안, 성격 다 아니야. 1번이 존중이야, 존중.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냐거든요. 자, 의견 차이가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말을 들어보고 나는 나대로 내 상황을 좀 보고 내 말을 전달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나를 설득하고 뭐 얘기해 주는 걸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잘 조율점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싸울 수도 있고 뭐 괜찮아. 근데 너 말은 틀리고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네 말은 이해가 가. 그래서 뭐 최대한 이해는 해볼게. 물론 내 말이 다 맞지만 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는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무조건 불화가 생기죠. 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가급적 피하시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집단이나 가면은 도라이가 한 명씩 있다 하잖아. 근데 그 도라이가 없는 집단이면 약간 본인이 도라이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라이가 최소한 되진 말아야겠죠. 자, 어쨌든 딴식이로 주장 차있는데 여기는 어땠죠? 응? 여기는 어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학원에서도 다 선생님들 계시고 뭐 학생들도 있고 한데 뭐 이제 특히 이제 집단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그럴 확률이 높죠. 저기 우리 반. 우리 반은 지금 일단 인원이 많지 않고 그렇게 좀 특이하다, 좀 이상하다 싶은 애들은 다 뭐 없어졌죠. 예를 들면 그래. 뭐 이제 어떤 옛날에 유모모 학생이 있었어. 유모모 학생이 우리 반에 옛날에 있었어. 근데 그 학생 걔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좀 독특하게 튀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 그런 분위기면 괜찮아. 자, 그리고 또 어떤 반은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합니까?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다. 자, 아무튼 이제 얼른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쌤이 어디를 했냐면요. 이제 이 속도거리 적분마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과제 어디까지였습니까? 13-, 연습문제 전까지요. 연습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 13대 3번까지는 했나요? 아닌가? 이거 우리 정확히 어디서부터 출발이죠? 기본 문제 말씀하신 거, 유제 말씀하신 거. 기본 문제랑 포함했어요. 내가 저 핸드폰에 써놔가지고. 기본 문제는 개념이 전부 다 끝났어요. 그거는 다 이거 13-4랑 13-5 남은 거 아니에요? 13-4랑 13-5요? 응. 이거 하진 않았어요. 13-5까지 해오려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다 했나요? 헷갈리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질문 있는 거 체크해서 그거 하고요. 오늘 요 단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합시다. 그래서 수도 좀 끝내는 거는 쪽으로 할게요. 너 연습문제 다 했어. 진짜로? 여기 6문제밖에 없어. 여섯 문제밖에 없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없네.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자, 기본 문제나 그 밑에 유제 중에서요. 이거 질문해야겠다는 거 있으면 좀 먼저 좀 불러주세요.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불러주세요.
없어요? 네. 기본 문제 유지는 없어요? 또 태희는 괜찮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잠깐 선생님 얘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여러분들 밑에 학년 이제 수투 걔네도 처음 이제 첫 학기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눈에 뭐 자꾸 들어갔나 봐. 어린 젊은 나이 고생하는. 자 위치 속도 가속도 쪽을 하고 있거든요. 위치 속도 가속도. 수투를 좀 한 집 됐으니까. 그 밑학년인데 이제 원반인데 일반인데 그 친구들이 또 좀 열심히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랑 저 뭡니까 그 커리큘럼이 순서가 달라서 그래. 아 잠깐만 눈에 진짜 뭐 들어갔어. 정우는 잘 따라가나요? 정우도 요즘 열심히 해요. 키는 컸나요? 비슷해. 자, 선생님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겁니다. 봐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 이 함수를 미분을 해. 미분하면 이게 어쨌든 차수적으로 줄죠. 그리고 줄죠. 근데 우리가 주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관계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미분이라는 걸 해. 위치가 2차전 3차가 주어졌고 그거를 미분하면 차수가 줄어들어. 근데 위치가 미분되면 뭐였죠? 속도였잖아요. 속도였어. 근데 이 속도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좀 알면서 가자 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속도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의 개념이 뭡니까? 뭐분의 뭐예요? 보통 속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다라는 건 뭐였죠?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우리 선생님 저 집이 시흥인데 시흥까지 평균 속력 몇으로 집에 도착하냐를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사실 일 끝나면 차를 타요. 차를 타고 한 20분 유튜브를 봐. 출발을 안 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집까지 가.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또 한 10분 정도 또 쉬어. 그러니까 실제로 집에 가려면 30분 걸려. 근데 가만히 멈춰가지고 한 30분 동안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평균 속력이 뭐냐라 하면 총 시간이다 보니까 내가 총 차를 탄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내가 가만히 멈춰있는 시간을 포함이죠. 총 시간 1시간 분에 총 뭐 거리가 나오면은 나는 어쨌든 뭐 시선 어느 정도로 지금 집에 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한 30분이 되는 시점 정확한 30분이 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40분이 되는 시점이라든지 그 시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빡 체크를 했어. 자, 그게 여기 순간 속도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순간 속도라는 거를 찾고자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자,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들어야 돼.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기억해요? 평균 변화율? 자,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점으로부터 자, 이 점까지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이 기울기죠. 맞습니까? 자, 이 기울기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의 이 가로 길이 델타 x분이야. 이 세로 길이 델타 y였어. 그치? 그런데 평균 기울기 말고 순간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특정한 요 점을 찍고 여기서 요 기울기를 구해라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순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분의 이거라는 게 지금 될 수 있냐 없냐? 없었죠. 왜 없었어? 이 한 특정 지점에서 이제 확인하려고 하면 a 빼기 a분의 fa 빼기 fa인 셈인 거잖아. 얘 마치 여기 빼기 여기분의 여기 빼기 여기를 하듯이.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0분의 0이잖아. 이상한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이다라는 거를 적용시켜서 여기를 기점에 여기랑 요 두 점으로 이제 출발은 하죠. 요 기울기 먼저 구해. 근데 얘를 조금씩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 기울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거의 나중에 어때? 여기는 A지만 A에서 내가 상황이 궁금했지만 A랑 바로 옆에 점이 뭐야? A 플러스 0.000000001이다. 그럼 거의 그건 A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와 다를 바가 없다. 그걸 또 무한히 갈 거니까요. 이해 가세요? 근데 이것도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 선생님 근데 그것도 결국은 조금은 정확한 기울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학을 못 하죠.
아까 뭐 이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증명도 그런 의미인 거고요. 따지고 봤을 때 이제 모순점이 있는 거. 자, 지금 속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균 그 순간 속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그 이유 자체가 뭐였어? 총 그 시간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에 대한 거를 할 때 그 소요된 시간분의 총 거리를 하지만 우리는 특정 순간에 대한 그러니까 총 소요 시간 자체가 당 정말 그 순간 찰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거의 0초분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리미트 극한이 들어갔고 이 극한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봐. 평균 변화율에서 출발해서 순간 변화율, 그 이 순간 변화율이 결국 미분 계수, 그리고 이 미분 계수란 결국 우리가 리미트를 거친 어떤 그 미분의 의미였지 않냐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좀 더 나가면 이제 도함수가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왜 위치를 미분을 했을 때 속력이 된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좀, 그러니까 그 이유는 좀 알면서 가자는 겁니다. 물론 이 결과 값으로서 결국 위치를 미분했을 때 속도다라는 걸 알고 가면 되긴 되겠지만, 그래서 속도 미분은 뭐였고요? 가속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입장이 뭐라는 거예요? 반대 입장이. 만약에 속도가 주어졌어요. 속도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어떤 뭔가를 그 구간에 맞게끔 적분을 시켰다. 그럼 위치 정보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위치와 변유와 이동거리라는 개념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선에 대한 거를 적분을 했을 때 우리가 뭐가 됐죠? 넓이가 생겨. 마치 1차원을 무한히 붙이면 뭐가 돼요? 2차원이죠. 그 다음에 2차원, 자, 이 면을 따다다다다 A4용지에 그냥 위로 쌓았어. 뭐가 돼요? 3차원이죠, 3차원.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4차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3차원을 무한히 붙여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시간의 축,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3차원을 우리가 2차를 붙여서 공간을 만든다는 그 개념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마치 영화 보면서 과거랑 미래를 돌아가는 게 뭐예요? 어차피 3차의 공간은 그대로인데 거기다 시간을 하나 딱 부여시키면은 앞뒤로 움직여줄 수 있잖아. 시간 기준으로. 그런 느낌처럼.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어제 보니까 봐봐. 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 QMD 원반에서 이제 선생님 미적분 질문해도 돼요? 당연히 되지. 미적분 질문하는데 그런 거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알만한 걸로 예를 들게요. 알만한 거. 자, 만약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평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0일 거고요. 0일 때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1, 2 정도로 해요.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좀 올립시다. 자, 이 집어넣으면 4죠. 맞아요? 자,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현재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너무 어렵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적분을 안 배웠잖아. 더 쉬운 예로 들어볼게. 자, y는 x제곱. 이건 쉽죠? 봐봐. 그럼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 없다? 뭐 완전 쉽잖아요. 그냥 뭐예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뭐 해주시면 돼요? x제곱 dx 적분하면 되고, 이건 3분의 1이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익혔던 부분이잖아. 근데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 자, 지금 보면 여기 이 세로축에 대한 이 길이들이 있겠죠. 이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들,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싹 다 만들었다 할게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잘 보세요 이제. 축을 이렇게 눕혔어. 그럼 지금 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x제곱.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여기가 1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올라와 있죠. 1, 1, 이 0이야. 그러면 내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이해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어떤 입체적인 도형이 생길 거야. 맞아? 그럼 이렇게 생겨지도록 하는 이 입체 도형에 대한 부피를 구하래. 와, 씨, 이거 어떻게 하지? 미적분 더 가면 막 차원의 적분
지금 이게 미적분 문제예요. 근데 자 봐봐 이게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별거 없어. 왜냐면 잘 생각해봐.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 넓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뭘 했죠? 이 선을 뭐 했죠? 적분을 했죠. 선을 적분했죠. 그러면 부피를 구하려면은 뭘 적분하면 될까요? 넓이를 적분하면 됩니다. 넓이를 적분하면 돼요. 자, 이거 그냥 내가 하나 답 알려줄까? 이거 답이 뭐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 근데 기본 넓이가 필요해가지고요. 여기를 가령 t라고 쳐보자. 봐봐, t라고 쳐보자. 그러면 있잖아, 여기 세로 길이가 현재 몇이야? 요 길이 몇이야? T죠. t 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t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몇이에요? T의 t의 대죠. 4제곱이잖아. 그 t의 4제곱이라는 넓이를 적분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t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오는데요 지금? 0부터 출발해서 1까지 오는 거죠. 넓이를 적분을 하면은 부피가 된다라는 거야. 뭐 계산을 해봤자 진짜 이게 실제적으로 이 결과가 뭐 해봤자 5분의 1인 건데 이게 5분의 1이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딱 여러분들한테 드러나게 말을 하기 어렵네요. 이걸 좀 정확한 예시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없나? 뭐 어쨌든 아니 진짜 쉬운 예는 이런 건데 어차피 오늘 이건 거의 다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진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여기 그냥 상수함수가 있어. 자 y는 3이야. y는 3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2까지 0부터 2까지 요렇게 되는 넓이를 구하래. 넓이를 구하려면 식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dx다. 요거 맞습니까? 맞죠? 이 식을 그냥 선에 대한 거를 적분을 해서 그 차원을 올리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3x인데 거기다가 0이니까 6이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가 넓이가 6이 맞냐? 맞잖아. 2, 3은 6이 맞잖아. 자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야. 얘를 눕혔어 역시나. 이렇게 눕혔어. 이렇게 눕혀서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있대. 이렇게 y는 3이야. 그리고 여기가 2예요. 그럼 이 상에 맞춰서 이렇게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래요. 정사각형 이렇게. 그럼 이런 어떤 공간이 생기겠지. 그럼 이 부피를 구하래.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냥 값으로서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지금 3이죠. 이거 2고요. 어차피 여기 몇이죠? 3이잖아. 그러면 2, 3은 6에다 6, 3, 18. 부피는 18이다 맞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방금 했던 바에 의하면 이 한 특정적인 지점 여기 가령 t라고 내가 쓸게요. t라는 지점일 때 여기 길이가 몇이죠? 3이죠. 근데 얘는 사실 t라고는 하지만 내가 쉬운 예시로서 했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별로 의미는 없어.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간 이 높이 또한 몇이야? 3이죠. 그럼 넓이 값 자체는 몇이 맞아? 9죠. 얘처럼 t로 표현은 안 됩니다 지금. 9예요. 그럼 쌤 말한 바에 의하면 어차피 넓이를 구간 0부터 2라는 구간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야. 그럼 이거 실제 적분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9t 아니야? 9t?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몇 나와? 이거 나와요? 나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관계처럼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 원리를 여기서 수투에서 미리 좀 생각해 놓고 나서 넘어가면 미적분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꽤 어렵거든요. 그냥 위로 아래로 차원이 올라오고 내려간다의 그런 의미를 좀 알면서 가면 좀 확실히 받아들이기 좋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요. 이 적분이다라는 거 주어지는 건 속도인데 속도를 적분했으니까 위치 정보가 다 주어진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위치 정보가 단지 위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변이라는 표현, 이동 거리라는 표현. 그리고 이 위치는 그 위치 그 자체로서 처음 위치 플러스 얘가 움직여진 변화된 위치인 변이를 더하는 거.
이런 것들 연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쭉 풀어나갔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적분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프 넓이가 곧 뭐예요? 이동 거리의 의미가 있죠? 변이의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래프를 앞에 저 미분에서의 그 위치 속도 가속도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래프를 활용하는 구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3-3번 잠깐 보세요. 유제 13-3번. 내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좀 확실히 쉽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분할된 영역을 문자화하는 거죠. 그래. 분할된 영역만큼씩을 따로 여기 넓이는 라지 A라고 여기는 B, C, D라고 하는데 부호를 무시한 상태로 그냥 절대 크기를 써놓으면 위에 있는 건 그 절대 크기의 양수값으로서 밑에 있는 거는 음수값으로서 부호만 내가 그냥 붙여주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만 그게 이제 더 이제 그렇게 하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좋은 부분 얘기했었고요. 그러면은 여기 뭐 질문이 전혀 안 나왔네. 자, 그럼 넘어가서요. 202쪽 보세요. 오늘 202쪽 끝냅시다. 이제 그럼 오늘 이거 끝나면 이제 바로 다음 시간부터 플래티넘 하는 아니 다음 시간에 저기를 하긴 해야 돼요. 우리 워크북 남았잖아. 워크북. 우리 12단원과 13단원 워크북 안 했잖아. 그쵸? 근데 선생님이 좀 선별해가지고 뭐 그거 다 하려면 또 마냥 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조금 불필요하다 싶은 것들 좀 걸르고 해가지고요. 뭐 딱 문제 추려서 그걸로만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자고요. 아시겠죠? 사실 맘 같아서는 그거랑 더불어서 이거 뭡니까? 요거 사실 앞에서부터 싹 한번 좀 정리를 해주고 싶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좀 짧게라도 최종 마무리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쪽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여기 질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뭐 청산이 아직 안 풀었지만 태진이가 미리 풀어서요. 잘 안 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세민이는 아직 제대로 음. 2번이랑 4번이랑 일단 오케이.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좀 지우고요. 그러니까 그냥 6문제를 다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내가 풀었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갔을지 안 갔을지를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끊었다 할까요? 잠깐만 끊었다 할게요.